네,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이슈는요. 예, 주식 투자 낮은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겠네요. 혹시 정은정 작가 저 주식하십니까? 안 합니다. 네. 그럴 돈이 없습니다. 네. 예,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지금 이제 그 경제학자마다 진단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 위축과 고물가 행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다들 비슷하게 내놓더라고요. 네. 세계적 위기라고는 하는데 한국의 위기가 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세계 증시가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달 국내 시장의 하락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컸습니다. 전 세계 대표 주가 지수 40개 가운데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요. 정말 오호, 예. 상처뿐인 영광이네요. 코스닥 지수는 24일 750.30으로 지난달 말보다 16.01% 떨어졌고요. 네. 예, 코스피는 2366.60으로 11.89% 떨어진 건데 그야말로 곤두박질이라는 네, 표현이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의외로 이 기간 동안 러시아 증시가 17.12% 상승을 했고요. 오호. 중국이나 아시아 주변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한 반면에 한국 증시가 물가가 작년 대비 60%나 오를 정도로 경기가 좋지가 않았고요. 죄송합니다. 경기가 좋지 않았다. 아르헨티나 증시보다도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. 네. 우리 그러니까 증시- 60% 오르다는 네, 건 네, 네. 아르헨티나 얘기입니다. 네, 우리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로 보자면 수출 둔화, 원화 약세, 한미 금리 역전 등 우려했다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증가했고요. 그리고 주식을 매입하느라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하는 것을 반대 매매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반대 매매도 최근 급증했다고 합니다. 문제는 하반기 전망도 우울합니다. 이러다 보니 개미들 사이에 정부가 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특히 공매도 전면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던 금융위 쪽으로 이를 반대한다는 민원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. 네. 지금 금요일에 그 증시 점검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예의주시해서 끝날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을 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뭐 예의주시는 꼭 금융위가 아니라 또 네. 국민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. 예의주시 후에 뭔가 좀 대책이 나올 수 있느냐, 네. 가용 수단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다들 지금 피가 마르시겠어요. 네. 자, 두 번째 이슈는요. 예, 서울대 집단 지성이 아닌 집단 표절 사태에 관련 소식입니다. 네. 서울대 연구팀이 세계 최고 인공지능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27일 오늘 밝혀졌는데요. 이거야말로 국제 망신입니다. 이 논문은 지난 5월까지 장관급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지난 6월 23일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회에 그 발표한 논문인데요. 네. 처음엔 우수 논문으로 발표 기회까지 얻었다가 바로 며칠 만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짜깁기한 그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. 서울대 박사과정생 김모 씨가 제1저자이고 윤성로 교수는 교신 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공저자 중 한 명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. 오. 예, 이 논문은 과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위원회 그 예산이 투입됐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더욱 문제인데요. 그 책임의 수장이 과기부 장관인데 그 자녀가 얽혀 있다라는 거죠. 네. 이에 교신 저자 윤성로 교수는 표절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논문을 투고할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고요. 또 논문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으면서도 여기에 1 저자인 박사 과정생 정모 씨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. 논문에서 교신 저자라 하면 그야말로 교신자거든요. 이 논문에 대답도 해줘야 되고요. 연락을 담당하는 주로 지도 교수가 맡는 1 저자의 준하는 아주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입니다. 그동안 정치인과 장관들의 논문 표절과 그 자녀들의 스펙 쌓기 논문 표절 소식 참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잖아요. 부끄러움은 연구 윤리를 저버린 이 논문 저자들일 텐데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을 그 다른 연구자들에게 굉장히 허탈한 일입니다. 서울대는 오늘 총장 직권으로 연구 진실성 조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. 후속 처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윤석열 교수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표절은 맞는데 나는 몰랐다. 네. 이런 거죠. 네. 간단히 정리. 근데 그게 교신 저자는 큰 죄입니다. 네.
자, 마지막 이슈로 가죠. 예, 성폭력 피해자 보호 내팽개친 포스코 소식 전하겠습니다. 포스코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 사태 굉장히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. 네. 예,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포스코 직원이,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내 신고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. 3년간 지속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사내에 신고했지만 가해자가 겨우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피해자는 오히려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2차 가해를 당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아예 이 성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경찰에 바로 고소를 했다고 피해자가 밝혔는데요. 회사의 행태를 전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. 네. 포스코는 그간 성윤리 위반에 있어서만큼은 원스트라이크 아웃, 그러니까 무관용 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감봉 3개월이 중징계라는 그 해명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더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. 네. 게다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사내 임직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평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.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성폭력 방지 및 후속 조치 제도를 마련을 했지만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분위기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포스코만의 사례는 아닐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. 네. 대체로 한국 기업들이 남성 중심적 기업 문화가 또 만연해 있고 성폭력 자체가 강자가 약자에게 벌이는 전형적인 구조적 폭력이잖아요. 근데 네. 이런 인식이 부족하고 개인사의 문제로 자꾸 밀어버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번 참에 이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.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라고 권고를 하지만 권고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서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죠.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